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들이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어떠한 뭔가 작업이 들어와도 그래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잡기 위한 중심입니다. 저는 근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막 지금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잡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잡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인데요.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인데, 지금 이 여당이, 정부가 인지조작, 여론조작 하고 있다라는 정황, 이런 의심 가지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인들 냄비 근성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컨트롤하기에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뭐냐?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애가 피아노 친대. 요즘 피아노 안 치는 애들 없대. 그럼 우리 애도 피아노 보내야지. 요즘 영어 못하면 안 된대. 전부 영어 하고. 요즘 중국어가 대세야. 중국어 다 하고. 그리고 어떤 후보가 뭐 했대. 그래? 옆집에도 한다는데 우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 군중 심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지 조작이다라는 건데, 그 인지 조작, 즉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 인지 조작의 군중 심리를 활용한 인지 조작이 가장 효율적인 게 지금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댓글 작업입니다. 댓글 작업. 그리고 여론조사죠. 여론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사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그런 추세를 가져가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댓글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이게 대세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 휴대폰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댓글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여러 페이지 쫙 내려서 보지 않죠. 그래서 그냥 기사 밑에 쭉 내려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첫 페이지에 있는 댓글 몇 개 봅니다. 그러고는 이게 지금 여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내 마음하고 똑같으면 기분 좋고, 내 마음하고 다른데 이 여론이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그럼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심리를 노린 것이 바로 지난 대선 때 아주 큰 활약을 했던, 그리고 지금 그거로 인해서 감옥에도 누군가 가 있는 왕대계 그 조직이죠. 그래서 좋아요를 마구 올려놓으면, 아주 기계적으로 좋아요를 올려놓으면 그게 상단에 전체의 댓글 중에서 상단에 딱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맞아 대세가 이거구나 라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 요즘은 이제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추월했네, 완전히 다운됐네, 또 라이징 스타가 또 있네, 이 사람 완전히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뉴욕타임즈가 정부 용역을 받아서 SNS 작업을 하는 세력이 있다, 그 존재를 확인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12월 2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소셜미디어에서 최소 2,000개 이상의 계정이 쥐나에 유리한 선전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쥐나 정부는 민간 업체와 계약해서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반체제 인사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왔는데,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국가 정부 입찰 공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 쥐나 정부가 우마오당이라고 하는 이 댓글 알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휴학생이다 뭐다 또 국민, 온갖 국민들 다 활용해서 일단 댓글 적고 제가 적었어요 하는 거 딱 제출하면 우마오, 즉 오모, 우리 돈으로 한 90원, 지금 이제 올라서 7마오, 이제 10마오, 이렇게 해서 한 200원, 댓글 한 번 적으면 200원이죠. 이런 국민들,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아예 조직적으로 하는, 마치 지난번에 그 대계, 왕대계 그 조직들처럼 그런 조직을 입찰 공고를 해서, 자, 우리 정부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 댓글 작업 또는 인지 조작 작업 해줄 기업들, 조직들 들어오세요 해서 입찰 공고를 내어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또 그런 작업까지 했던, 이걸 뉴욕타임스가 확인했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이나 정부가. 그런데 그 주이나 정부 우마오 오모씩 댓글 한 개에 오모, 즉 지금 돈으로 90원. 그런데 이제는 오모가 아니고 7모, 10모까지 올라서 지금은 댓글 한 번에 우리 돈을 한 200원 정도를 주는 이런 정부. 이거 지난 총선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또 한국에서는 뭐 지금 거론해서 감옥까지 가 있는 유명한 왕대계, 요즘 뭐 대개철인데 왕대계 이 조직, 이 프로그램, 이들이 세력이 합작을 했죠. 그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지난 총선의 180석입니다. 완전히 여론조작, 인지조작, 그리고 그 다음 또 단계에서 마지막 마사지까지, 확실한 마사지까지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180석을 이루어냈다라는 의심들 많이 하고들 있죠. 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자, 이 세력들이 또 손을 잡고는 그 손을 이번 선거까지 이어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들어간 인지 조작인데, 자, 이런 식으로 세력과 개인이 뭔가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이런 인지 조작 조직, 인지 조작 개인도 있는데, 이제는 정부 기관이 나서서 아예 대놓고 인지 조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 자, 우리 편, 내가 미는 이 후보에 대한 그런 댓글들, SNS 작업들, 이런 거는 좋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론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사 선풀, 공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모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전부 다 좋아요, 뭐 달아주세요, 뭐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기사는 싫어요,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민모당 이 조직의 뭐 보좌관들 해서 이 관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개인이 전부 다. 그래서 수백 명씩의 사람들 그 채팅방에 불러다 놓았죠. 각 지역구 당협협의회 여기에 또 다 해서 수백 명씩 막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쫙 뿌리면은 그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올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도 완료했어요. 지난 선거 때는 기계를 가지고 왕대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 왕대계죠. 이렇게 채팅방에 딱 뿌리면은 완료했어요. 채팅방에 워낙 많이 당직자 또는 뭐 관계자, 비서관마다 전부 이런 채팅방을 수백 명씩 운영하면서 완전히 일시에 좌표를 찍어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라, 뭐 댓글 이런 식으로 달아라, 완료하죠. 이거 문제 제기하니까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냐? 이건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또 그 여당 후보가 어떤 그 1,000만 원의 비용을 준다, 세계 여행 간다고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니 뭐 어쩌고 이 비난의 댓글이 달려요. 이런 사람들은 이건 선거법 위반이야, 고발해 라고 중앙선관위가 또 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개인의 의사니까 괜찮아, 표현의 자유야,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 똑같은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는 선거법 위반했어 라고 고발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고발을 당했다, 고발했다 하더라 라는 기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이 글을 적던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던 사람들이 내가 고발당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못 적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기관이 나서서 인지 조작을 하는데 유리한 바탕을 또 깔고, 그들이 또 스스로 인지 조작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적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운동장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을 수가 없죠. 정말 대단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요즘 여론조사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놀라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제 여당 후보가 역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후보는 분명히 역전했는데 정권 교체 여론은 훨씬 더 높아요. 여당 후보가 1등이야. 그런데 정권 교체 여론은 이렇게 높아. 이거 도대체 뭐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여당 후보가 1등이 안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희한하다. 그럼 이건 뭐냐? 저는 채식주의자지만 쇠고기를 더 좋아해요. 저는 술은 싫어하는데 위스키는 좋아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지만 자유주의자다 하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이모 씨가 제일 좋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방대한 검색 자료들을 다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로 쫙 관리를 하는데 그게 지난 미국 대선에서 활용이 되면서 또 구글이 그걸 밝혀주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과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 빅데이터 내용이에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긴다고 했던 게 거의 95%였어요. 95%는 힐러리가 이겨. 클린턴이 이겨. 라고 했는데 구글이 빅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간 이 90일 동안 트럼프를 검색한 거, 힐러리를 검색한 거, 이걸 조사해 보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트럼프예요. 파란색 그래프가 힐러리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더 높아요. 트럼프의 검색이 훨씬 더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트럼프에게 더 많구나. 그래서 마지막 투표 당일까지 딱 와서 트럼프가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겠구나 라고 구글의 AI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겼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건 도저히 조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조작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통계에 근접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빅데이터 통계가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냥 여론조사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냥 1000명 가지고 도대체 어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그 모를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한번 보자.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이 1월 초까지의 빅데이터. 이제 이모 후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검색한 걸 이렇게 보니까 주로 50 이하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2월 16일 어간 이날 정도만 제외하고는 주로 계속 한 50 이하에서 40에서 35에서 40, 45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일정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을 제외하고는 이 며칠을 제외하고는 50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조회할 때 연관 검색어를 또 보는데 연관 검색어에 폭력 조직 그리고 지금 이제 스스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모 씨 있죠. 그 김모 씨 관련한 주제 그리고 표절 그리고 여론 또 그 형수가 적은 책 있죠. 굿바이 이모 씨 그 책 그리고 그 이모 씨의 장남 문제 많죠. 그리고 그 이모 씨의 아들 사진 누군지 보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아주 이 핵심 최측근 그 이모 씨와 유모 씨 뭐 3% 이모 씨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의 주제의 연관 검색이 쫙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 씨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한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검색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야당 후보인 윤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가? 빅데이터를 또 보겠습니다. 봤더니 아까 이모 씨는 분명히 50 밑에서 쭉 움직였는데 여기는 50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2022년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냥 75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많으니까 다 부정적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 연관 검색어를 보면 이모 씨처럼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신지혜.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 페미에 관련한 그런 분이죠. 여성이죠. 여기서 관련 주제 그리고 관련 검색어 전체가 다 신지혜 그리고 윤모 씨, 윤모 후보 그리고 신지혜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강원도가 있어요. 강원도는 또 왜 있을까? 그래서 강원도를 알아보니까 이 시기에 윤 후보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를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급상승을 했고 그리고 추미애가 또 연관 검색에 올라갔는데 추미애하고는 대립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죠. 이 부정적인 이 어떤 그 혐오스러움의 상징이 거의 그 여자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박근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부인 이름 김, 그리고 또 윤 후보의 부인 나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심도와 연관 주제를 봤을 때 이 이모 씨보다는 부정도가 덜하다, 연관 검색어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관심도는 한 50% 정도 위에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모 후보는 5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50 이상을 쭉 찍다가 지금은 뭐 70 이상까지 가 있으니까 거의 절반 이상 관심도가 높다. 그리고 그만큼 부정적이지도 않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는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글 빅데이터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왜 이렇게 인지를 조작하려 하나? 결과는 이렇게, 실제 내용은 이렇게 다른데 그건 바로 투표 결과와 개표 결과를 다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치의 그 선전상이었죠. 괴벨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계속 괴벨스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의 지지도를 97%까지 만들어 놨던 게 괴벨스입니다. 또 우리가 뭐 그 잘 알고 있는 그 레닌이 이런 말을 했죠.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참이 된다. 이게 또 레닌이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닌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숭상하고 있는 그들은 당연히 거짓말을 잘하고 싶어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은 잘하면은 참이 된다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자취방에서, 그리고 학교 동아리방에서 선배들에게 굉장한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도덕적인 어떤 그 가책 없이 거짓말을 지금 저렇게 해대는 것이고, 진실과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댓글에 베스트 댓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계속 실제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실제 이 빅데이터는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데 결과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명분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지 조작의 실패를 완벽하게 성공을 못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인위적으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명분 축적에서 1번, 그리고 더 앞선 진짜 목적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먼저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아침마다 문득문득 나오는 이 네이버 뉴스다, 또 TV 틀면 나오는 그런 종편 보면 나오는 그런 뉴스의 여론조사들, 이거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철렁 해요. 알면서도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제가 직접 한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여기에 속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전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서 우리가 잘 지켜보고 감시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잘 지켜봅시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